안녕하세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서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인공지능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무섭다. 특히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 스카이넷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보시면서 인공지능 때문에 나중에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셨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 얘기도 자,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거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 같은 분도 인공지능은 핵미사일보다 무섭다. 라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정말 무서운 거 아니냐, 앞으로 어떡하냐, 인공지능 TV만 틀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보시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없었을 당시에 우리 살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핸드폰이 나오고 나면서부터 훨씬 더 편하게 살죠. 핸드폰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엄청 더 편하게 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어떻게 답이 없겠죠. 물론 중간에 뛰기도 했겠지만, 근데 자동차가 나오면서부터 자동차를 활용해 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근데 칼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가 칼을 잡으면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되지만 의사가 칼을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돼요. 자, 불 한번 볼까요? 방화범이 불을 잡으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게 되지만 요리사가 불을 잡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무섭다, 두렵다, 어떡하지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아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막연한 두려움 말고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간의 경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영화처럼요. 스카이넷, 터미네이터처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막 알아서 로봇 보내서 사람 죽이고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온다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냅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인공지능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킬 건데 이 변화를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과 막연히 인공지능이 무섭고 어려워서 나 잘 모르겠어, 몰라 귀찮아 하고 피하는 사람과 이 두 사람의 경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공부를 계속하는 이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나는 인공지능 자체를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발전을 시키는 기술자가 될 거야.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기술자가 되고 엔지니어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 인공지능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은 만들어진 다양한 인공지능 만들어진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활용의 포인트를 두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차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새로운 자동차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가 한 부류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나는 자동차의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택배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무인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무인 자동차 관련된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서 정말 성능 좋은 무인 자동차를 만드는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무인 자동차 잘 모르겠어요, 기술. 하지만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그 무인 자동차를 활용해서 새로운 택배 서비스를 만들 거야.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만들 거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걸로 포인트를 맞추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두가 다 엔지니어는 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활용하는 사람.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은 아마도 좀 소수일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활용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경쟁이 될 거예요.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며칠 전에 나왔던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미국의 MIT 공대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벡스터라는 기술이 있어요. 벡스터라는 로봇이에요. 이 벡스터라는 로봇은 이제 사람이 어떤 작업을 시키면 그 작업을 그대로 반복하는 로봇이에요. 근데 MIT에서 이 벡스터라는 로봇과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었냐면 사람의 생각을 벡스터한테 전달을 해서 벡스터가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자, 이 예제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벡스터한테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시켰어요. 구멍을 뚫는 작업을 시켰는데 벡스터는 그 작업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드릴로 계속 구멍을 뚫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자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옆에 뚫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벡스터가 사람의 생각을 읽어서 계속 뚫던 그 자리 말고 옆자리에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사람과 인공지능 로봇은 서로 생각을 교류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나온 이 기술은 사람의 생각과 인공지능의 생각을 서로 교류를 하게끔 그런 기술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고 굉장히 보면 가슴 설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자, 구글에서 만든 또 최근에 나온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아파서 입원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구글에서 나온 기술은 뭐냐면 이 입원한 환자가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인지 24시간 안에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인지 예측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인공지능으로. 참 무섭죠, 그죠? 네, 무서운데 환자 정보를 넣어서 환자 정보를 딱 집어넣어서 이 환자가 24시간 안에 사망할 거다. 아니면 회복할 거다. 이거를 95%의 적중률을 가지고 맞춘대요. 근데 이게 좀 사실 이건 좀 걱정이에요. 환자가 딱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의사들이 그냥 먼저 이렇게 계산해보고 뭐야 죽을 확률 96%? 야 치료하지 마. 이렇게 할까 봐. 그죠? 이게 뭐 좀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인공지능이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현재 발전을 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기사예요. 한국인데 자, 대형 프랜차이즈 푸드코트에 음식 배송을 하는 로봇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로봇이 상당히 귀엽게 생겼죠. 자, 주문을 하면 식당에 가서 우리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사람 정말 많잖아요. 주문하고 번호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자기 띵동 하면 자기가 가서 물건 받아오죠. 근데 이 물건 받아오던 것을 이제는 로봇을 이용해서 배송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뭐 솔직히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 로봇이 뭐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하고요. 중간에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간다고는 하지만 뭐 무조건 다 피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충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발전 단계이니까 뭐 그런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좋아지겠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도 로봇과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푸드코트에 가서 음식 주문하고 나서 음식 좀 누가 배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현실화 시킬 수 있게끔 3D 프린터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텐서플로우나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정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하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바뀌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은행 들어가려면요 주산 되게 잘해야 돼요. 그죠? 주산으로 막 해서 계산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은행 들어가려면 주산 안 합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지금은 주산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 들어가려고 지금 주산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죠. 그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은행을 들어가려면 주산을 공부하시면 안 되고 컴퓨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을 모르고 계속 주산 공부만 하고 있으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인공지능이 우리 많은 분야들을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예전에는 많이 알고 있으면 성공했지만 지금은 이 많이 아는 것보다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인정을 받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똑같은 데이터나 현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전에는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감이나 이런 걸로 했지만 이제는 도구가 인공지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지금 9개의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 사례들, 그것들을 꼭 보시고 기억을 하시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말 꼭 기억해 두세요. 미래는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을 꼭 활용해서 멋진 미래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